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수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은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야당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가짜다 진짜다 뭐다 25년 전에 술집에서 봤다 뭐 했다. 아이고, 재미가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을 뽑는 겁니까? 뽑는 겁니까? 대통령 대선한 후보를 뽑니까? 이번엔 미스코리아 뽑듯이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겁니까? 아이고, 참말 정치권도 꼴도 웃기네. 꼴도 웃겨. 아이고. 오늘은 좀 신선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고려 청자 등 유물 200여 점 무더기 발견. 고려 청자, 여러분들 고려 청자 있었죠. 저는 이런 데도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청자, 백자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그 유물이라네요. 우리 선조들이 만든 유물. 내가 구청장으로 있을 적에 서구에도 서구의 국제 골프장 너머에 농사 짓던 데인데요. 그 당시는요. 지금은 공항 고속도로가 글로 지나갔습니다. 다 안 붙였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이제 옛날에 갯고랑입니다. 바닷물이 두르는 갯고랑이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서구에서 이제 살 적에 노인들이 말하기를, 노인들이 어릴 적에 거기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갯고랑에서 잡기도 하고, 갯벌에서 또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제 이게 수영도 하고 그러는데, 갯고랑에 목선 배에 돛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돛대가 있어가지고 수영을 헤엄쳐서 가가지고 돛대를 붙들고 돛대에서 쉬었다가 다시 건너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가 좌초돼서 배가 가라앉아서 있는데, 개흙이 이제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개흙이 쌓여가지고 거기가 이제 갯벌이 돼가지고 묻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기관장으로 일당 당시에는 거기 농사를 벼농사를 졌습니다.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이 돛대 벌써 다 사가서 없어졌죠. 이제 옛날에 이제 노인들이 어릴 적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갯고랑에서 좀 더 올라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끝에 서구 도요지라고 고려청자를 감아 굽던 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터가는 국제 골프장 안에 굳은 터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망으로 가려졌고, 고려청자 그졌던데 기념관을 경서동과 앞에다 지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이요. 그래서 그쪽에 거기 혹시 있으면 이것을 발굴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질 탐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의뢰해가지고 질 탐사도 하고 또 보링도 해서 땅을 파서 그것이 혹시 거기서 뭐가 나오나 싶어가지고 팠습니다. 여기저기 해서 한 7, 8개 이렇게 파봤어요. 파봤는데 목선에 나무 배가 있으면 나무 부시래기에도 이제 그게 올라오든지, 도자기 사금팔이든가 그런 거 깨져가지고 부시래기도 올라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러 번 해도
뭐 깊게 파질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나오면 이제 그 국유지 관리하는데 그 문화재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서 와서 조직적으로 파면 우리 그 선조들의 그 작품들, 그 유물들을 발견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 했다가 그때 못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태안 앞에서도 그 배가 자초돼가지고 고리청자를 한 대로 잔뜩 싣고 가다가 그때 당시에 자초된 거죠. 그래서 바닷속에서 그걸 찾아낸 거 있었죠. 그때 엄청난 양을 찾아냈죠. 근데 이번에 또 군산 앞바다에서 고려청자 등 유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선한데, 그래서 여러분의 시청자들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착지 추정지역 고선박 난파 흔적, 태안 마도 대규모 유물 능가할지 주목, 내년 해양문화재연구소 정밀 발굴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잠수부들이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옛날에 그 나무로 만들었던 그 닷이죠, 닷. 배를 정박시키려면 닷을 내리잖아요, 이게. 요즘엔 뭐 쇠로 만들어가지고 갈고리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쇠를 내려가지고 배를 갖다 이제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밧줄로. 예, 그게 나온 겁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선유도 등 고군산도 해역에서 난파선 추정물과 고려 청자 125점을 포함한 유물 200여 점이 확인됐다. 충남 태안 마도 일대에서 기착지로 추정되는 지역이어서 대규모 유물이 추가로 발굴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고군산도 해역 일원에서 난파된 고선박 등 다양한 수중 유적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소 측은 고선박과 관련된 유물 확인을 위해서 내년도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수중문화재 발견 신고를 토대로 군산시 옥도면, 문여도, 선유도, 신시도 등지에서 60여일간 수중 탐사를 한 결과 바닷속 지표면에서만 고려청자 125점, 분청사기 9점, 백자 49점, 닷돌, 물에 잘 가라앉지 않도록 나무 닷에 몸통에 묶는 돌, 3점 등 200여 점의 유물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잘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접시같이 생긴 거,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이번에 발견된 겁니다. 이게 그 바다에 여기 바다면인데 이게 갯벌 흙이잖아요. 이게 바닷속에 가라앉은 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고려청자 같아 보이네요. 약간 청자빛이 이게 지금 이 물 속에서 나온 거니까. 우선 81점의 청자발과 접시가 다발로 포개진 선적 화물 형태로 확인됐고, 난파될 당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로 만든 닷과 노, 닷돌 등 선박에서 사용하는 선구, 배에서 쓰는 기구가 함께 발견돼 고 선박이 이 해역 인근에서 난파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가라앉아 있, 이게 바다에 이렇게 묻혀 있다면 여기서 배가 싣고 나가다가 배가 자초돼서 가라앉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고려 청자라든가 고려 분자 사기 같은 거는 뭐 썩는 물건이 아니니까 이렇게 남아 있죠. 과거에 선박, 정박지나 피항지로 이용됐던 해역에서는 한 번에 많은 배들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했다. 고려시대 고선박 세 척과 조선시대 고선박 한 척에서 3천여 점의 유물이 확인된 태안 마도 해역도 안흥량을 통과하는 배들의 정박지였음을 고려할 때 이번에 조사한 고군산도 해역도 같은 용도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고려 청자 같은 거, 이 자기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 이게 바닷속에서 이제 이 불을 비치고 이 잠수부들이 불을 비추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자기들이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이제 발굴할 때 장면 사진 나온 겁니다. 이게 아마 상당한 양이 있을 거예요. 배가 가라앉았다면 배에 실었던 건 뭐 거의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죠. 이미 1872년 만경현에서 제작한 고군산도 지도에서 이 해역을 조운선을 비롯해 바람을 피하거나 바람을 기다리는 선박들이 머무는 곳이라 기록한 것도 그 같은 추정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특히 송나라 사신 서궁이 1123년 고려 방문 당시 견문을 적은 여행 보고서인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따르면 선유도는 고려로 오는 사신이 묵었던 객관인 군산정이 있었던 것으로 과거에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선박들의 중간 기착지로 알려져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청자도 완전한 형태가 많은 데다가 땅속 깊이 발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한 규모라며 예전에 충청남도 태안 마도 일대에서 발견된 고려 조선시대 난파선 흔적에서 대규모 유물이 출토된 사례처럼 유물 규모가 커질 수도 있어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잘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만든 이 유물들은 발굴해서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후대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시대에 와도 옛날 고려 청자를 만드는 그렇게 깃벌 가지고 그렇게 품질을 못 만든다고 하는 건 참 옛날 선조들이 참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주 엄청난 양이네요. 이게 아주 이게 배에다 잔뜩 싣고 뭐 중국으로 간다든지 뭐 중국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 인천 쪽으로 한양으로 이렇게 옮긴다든지 개성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옛날에 목선이니까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제 뭐 암초에 배가 부딪혀서 파손되든가 배가 파도에 의해서 넘어져서 가라앉는다든가 할 적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참 귀한 자료입니다. 저는 아주 참 흐뭇한 아주 기분 좋은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발견.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점도 흐트림 없이 전부 발굴해서 전시를 해서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돈으로 따지면 뭐 엄청난 돈이죠. 이게 다 유물들이고 다 이게 보물들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저도 이런 쪽에는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옛날 우리 선조들이
쓰던 걸 그대로 원형으로 좀 이렇게 가깝게 좀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좀 알려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에 있을 당시에 그 지금의 거기 그 새로 진 서구청 옆에 그 별관지인데 거기다가 아, 그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우리 그 지역에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쓰던 물건 그러니까 뭐 탈곡기라든지 또 뭐 탈곡기 뭐 옛날 건 아닌데요. 그 뭐 일제 시대 때 그때 그 만들었던 벼를 털 때 쓰는 탈곡기, 그다음에 바람개비, 그 불리는 바람개비, 그다음에 도리깨, 그다음에 뭐 그 당시에 쓰는 쟁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바다에서 염전에 그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그 수레차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발로 밟고 물을 푸는 게 있어요. 바닷물을 퍼서 그 소금 만드는 소금밭에다 물을 대가지고 그 물을 태양으로 바람으로 졸이면 나머지 그 찌꺼기가 소금 아닙니까? 이게 소금을 만드는 그 수레차 그때 거기에 쓰는 그 고무래 뭐 이런 것 등등 하여튼 그런 거를 저기 저 모집하고 또 어떤 건 저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 후대한테 우리가 만들어 놔서 이렇게 보호해야 되겠다 보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수를 모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장소에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지 지금 이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선조들이 쓰던 그 유물들은 잘 보관해서 그리고 그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외국인들도 좀 이렇게 알려주는 관광 상품 이런 것들도 만들어도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끄러운 정치권을 좀 떠나서 우리 그 선조들이 고려청자에 있는 것을 발굴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앞으로는 내년 봄에 이제 재발굴한다니까 전체를 다 발굴을 해서 그 규모라든지 그 실체를 전시를 해서 우리 그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은 이 군산 앞바다에서 지금 발견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선유도 가보셨죠? 선유도. 선유도도 아주 섬이 그 아름답게 샜어요. 그 선유도가 그렇게 아름다운 섬으로 있고 해수욕장도 있고 또 해수욕장 건너가는 그 케이블카 같은 것도 그것도 있고 또 그 선유도를 가기 전에 그 이 바다를 그 막은 군산도 그 저기 그러니까 그 제방 그 제방인데 그쪽으로 도로 있고 그 옆에는 바다가 출렁출렁 바닷물 출렁출렁 하는데 그런데도 볼거리가 됩니다. 관광이 됩니다. 저는 그쪽으로 한번 쭉 그 작년에 돌아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선유도까지 한번 가보시고 지난번에 방송해 드렸던 그 터널 그 대천에서 그 건너가는 그 터널 태안으로 건너가는 그 해저 터널 세계에서 제일 길다는 거죠. 그 지금 개통됐으니까 여러분들 가보실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방송은 이 군산 앞에서 발견된 고려 청자 유물들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거기에 대해서 신선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요즘 쌀쌀해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반드시 이기셔서 좋은 시절, 좋은 시대가 올 것을 꼭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모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